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유럽 챔피언스 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알은 릴 원정 패배 이후 나선 도르트문트와의 홈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내주는 등 고전했다. 그러나 원더골 포함 해트트릭을 기록한 비니시우스를 앞세워 역전승했다. 워낙 좋은 지난 시즌을 보냈기에 릴전 패배와 엘클라시코 패배가 크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자신들의 경기를 하고 있다. 또 카르바할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없기에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 이어서 밀란은 불의의 상대로 챔스 첫 승을 신고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레인더스가 중원을 장악하며 멀티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리버풀과 레버쿠젠에 이어 이제 레알까지 만나야 한다. 대진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경기는 맞불을 놓는다기보다 포파나와 레인더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대한 최종 수비와 간격을 유지하며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다. AC 밀란은 모라타와 레앙 등 해줘야 하는 공격수들이 챔스는 물론 리그에서도 폼이 어느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베르데와 초우아메니가 중원에 나설 레알을 넘기 어렵다. 비니시우스와 은바페가 측면과 최전방을 넘나들며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리버풀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챔스 전체 선두를 질주 중인 에스턴 빌라와 더불어 36개 팀 중 유일한 전승팀이다. 밀란과 볼로냐 등 세리에 팀들에 이어 분데스리가 2위 팀인 라이프치히 상대로도 승리했다. 두 골을 기록한 선수는 없지만 누네스와 살라, 메갈리스터 등이 골맛을 봤고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이끄는 수비는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합작했다. 프리미어리그와 챔스, 리그컵 등에서 트래블을 노리는 이번 시즌인데 잘 나아가고 있다. 이어서 레버쿠젠은 지난 라운드에서 브레스트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1위로 올라설 수도 있었는데 보니페이스가 결장한 것이 컸다. 그래도 이번 대회에서 준결승 이상을 노릴 만한 전력인 건 분명하다. 인카피에와 조나단 타 그리말도의 안정적인 수비진이 있고 안드리이가 중원에서 수비 보호를 할 수 있다. 레버쿠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측면 수비수들을 보유했다. 그러나 반대로 프림퐁과 그리말도 등의 공격 가담이 워낙 많기에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살라와 디아즈, 각포 등 측면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의 빈틈을 공략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리버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스투름 그라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레알 원정에서 패했다. 그래도 브리헤와 셀틱을 완파했기에 승점 6점 팀 중에서는 다득점과 골득실에서 가장 앞서 있다. 독일 리그에서는 다소 부진하지만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챔스에서는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아데에미가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 기라시와 바이노, 기튼스가 나란히 3골씩을 터뜨렸고 자비처와 브란트의 공격 가담도 위력적이다. 이어서 그라츠는 이번 시즌 챔스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첫 경기에서 브레스트 상대로 골을 터뜨린 것을 제외하면 골도 없다. 빅클럽에 비해 전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도 들었는데 미카와 키테슈빌리 등 공격진의 마무리가 아쉽다. 이 경기에서는 강팀을 상대하지만 공격적인 운영으로 연패를 벗어나려 할 것이다. 그라츠는 아이브와 존스턴 등이 버티는 최종 수비는 안정감이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알쿠에가 중원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데다 미카가 기회를 골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홈에서 화력의 우위를 보여줄 도르트문트가 그라츠를 4연패로 몰고 갈 것이다. 도르트문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스포르팅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리그에서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챔스에서도 포르투갈 최강팀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릴과 그라츠 상대로 승리했고 3경기에서 1실점에 그칠 정도로 수비가 안정적이다. 단 맨유 이적설이 도는 아모림 감독의 거취가 불분명하기에 감독 리스크가 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맨시티 상대로는 무리한 운영보다 수비적으로 지키기에 나설 것이다. 이어서 맨시티는 첫 경기에서 인텔을 상대로 비겼지만
슬로반과 스파르타 프라하 상대로 9골을 몰아치며 연승에 성공했다. 트래블을 노리고 임하는 이번 시즌이었는데 리그컵에서 토트넘의 패에 탈락했기에 이제 리그와 챔스의 전력을 다해야 한다. 다행인 건 홀란드가 워낙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인데다 사비오와 실바 등이 이선에서 주포를 잘 지원한다는 것이다. 단 최근 잉글랜드 대회에서 2패를 당한 건 아쉽다. 스포르팅의 시즌 페이스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이나시우와 데바스트, 산토스 등 수비 라인을 지탱할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엄청난 피지컬과 스피드를 앞세울 홀란드는 협력 수비로도 저지하기 어려운 선수다. 포든과 실바의 이선 지원도 있을 맨시티가 스포르팅의 끈질긴 수비를 이겨낼 것이다. 맨체스터 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릴 대 유벤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은 스포르팅 원정 패배 이후 레알과 아틀레티코 등 라리가의 강호를 연달아 제압했다. 챔스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였지만 의외의 결과를 냈고 이제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킬러 본능을 뽐내는 조나단 데이빗이 확실하게 기회를 골로 만들었고 제그로바는 특유의 돌파로 답답한 상황에서 팀의 구세주가 됐다. 이 경기마저 승리하면 연승을 이어감은 물론 선두권 진입도 노릴 수 있기에 홈에서 전력을 다해 나설 것이다. 이어서 유벤투스는 호벤과 라이프치히를 잡고 지난 홈 경기에서 슈투트의 덜미를 잡혔다.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다닐루의 퇴장이 있었고 경기 내용상으로도 상대의 측면 침투에 고전했다. 그래도 대체 불가의 스트라이커인 블라호비치를 중심으로 위력적인 공격진이 있고 맥케니와 로카텔리가 중원을 지켜내고 있다. 릴의 최근 흐름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데이빗과 제그로바가 유벤투스 수비에 고전하면 공격 흐름을 풀어줄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게 사실이다. 바요가 시즌 내내 컨디션 난조를 겪기에 고전할 수 있다. 블라호비치의 안정적인 마무리 외에도 콘세이상과 캄비아소가 돌파를 앞세워 릴의 수비를 공략할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유벤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셀틱 대 라이프치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틱은 도르트문트 원정을 패했지만 다음 원정 경기에서 유로파 우승팀인 아탈란타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다. 8위까지 16강에 직행하고 9위부터 24위까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이번 시즌 챔스인데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위치해 있다. 스코틀랜드 최강팀으로 챔스 호성적을 노리는 데 기회를 잡았고 홈에서 승점 3점을 노릴 것이다. 이번 시즌 팀의 주포 역할을 하는 아담 이다를 비롯해 마에다와 포레스트, 후루아시 등이 경기 내내 골을 노리는 운영으로 임할 것이다. 이어서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에서 미넨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큰 기대 속에 출전한 챔스에서는 충격적인 3연패를 당하며 16강 진출에 먹구름이 끼었다. 리버풀과 유벤투스 등 어려운 팀을 상대하긴 했지만 홈에서 두 경기를 소화했기에 아쉬운 결과다. 그래도 벤자민 세스코와 오펜다, 시몬스의 쓰리톱이 건재하기에 언제든 반등을 기대할 만하다. 셀틱은 마에다와 하타테를 비롯한 일본 트리오와 아담 이다 등이 홈에서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는 팀이다. 그러나 하이다라와 캄플, 누사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할 라이프치히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공격 일변도로 나설 것이기에 수비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오펜다와 시몬스가 역습으로 해결할 라이프치히가 승리할 것이다. 라이프치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볼로냐 대 AS 모나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로냐는 샤크타르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지만 리버풀과 빌라에 연패했다. 세리에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인 스위스 국대 볼란치 프루어의 중원 존재감은 있었지만 강팀 상대로 골이 터지지 않았다. 기대를 걸고 영입한 달린가 효과가 아직은 크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최근 오드가르드와 오솔리니 등 이선 공격수들이 활약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어서 모나코는 이번 시즌 바르샤에게 첫 패배를 안긴 팀이었다. 그 이후 바르샤가 라리가 원정에서 오사수나에 패하긴 했다. 또 직전 경기에서는 치르베나를 대파하며 3승팀을 제외하면 최고인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리그에서도
파리와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는 등 시즌 페이스가 좋다. 단, 이 경기는 원정에서 난적을 만나기에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모나코가 볼로냐보다 좋은 시즌을 보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원정에서 고전하는 상황이 자주 나온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프루어와 모로가 나설 홈팀 중원의 안정적인 운영도 기대할 만하다. 오솔리니와 오드가르트, 카스트로가 홈에서 저돌적인 침투로 기회를 노릴 볼로냐가 승리할 것이다. 볼로냐 승리를 추천합니다.